윤핵관 표적 투어. 말이 참 기기묘묘합니다. 표적을 삼아서 그곳만 돌아다닌다. 표적 투어. 이것을 지금 이준석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외에서 여의도 밖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셈인데 이번에도 통할까 이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당원권 정지 6개월 뭐 이런 중징계를 받았던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 모습이 바로 어제 저녁에 춘천의 한 닭갈비 식당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을 지지하는 청년 당원들과 만나서 뭐 훈훈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리고 곧바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저녁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김진태 지사와는 지난 총선 때 이제 인연이 있는데요. 김 지사는 이 대표가 나의 승리를 위해서 강원도를 5번이나 방문을 해줬는데 뭐 이번에 징계받은 일이 개인적으로는 슬프다. 뭐 이런 이제 위로를 하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이준석 대표가 요 며칠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윤핵관을 포위하는 듯한 이준석은 포위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뭐 세대 포위론, 자기는 20대를 포위하고 뭐 다른 사람들은 이 중장년층을 포위하고 그래서 세대를 다 감싸자 이런 얘기를 이제 이준석이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역적으로 윤핵관을 포위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 이제 그러면서 이준석 자신의 지지층과 이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 이제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 구단이신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아마 이미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의 지역구를 훑으면서 일종의 표적 투어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계바늘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중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것이 지난 7월 8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별다른 반응이 없던 그 사람이 지난주에 돌연 광주 무등산에 올랐다는 사진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목포 찍고 순천 찍고 진주 찍고 창원 찍고 부산 이렇게 등등 떠들면서 당원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준석 대표의 동선이 윤핵관으로 통하는 의원들의 지역구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부산에는 장제원, 창원에는 윤한홍, 강원도에는 권성동, 이철규, 이양수, 유상범 그런 의원들이 속해 있습니다. 친윤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이준석이 2030 청년 당원들을 우르르 만나면서 새몰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여의도에서는 이준석 저 사람 분명히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자기 억울함을 토해낼 거야. 뭐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측이 빗나간 거죠. 당초 본인이 말했던 뭐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거니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거니 이걸 하지 않고 그냥 홀몸으로 전국을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준석 대표가 일종의 꾀를 부리고 있는 건데요. 도대체 어떤 속셈이 숨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법적 대응보다는 정치적 대응을 택한 것이 지금 상황으로는 더 현명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어차피 징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해봤자 이준석 대표 자신에게는 유리하게 돌아갈 수 없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온 모양입니다. 차라리 자신을 향한 지지층을 규합을 해서 하나의 세력을 만들고 그 목소리를 키워서 여론전으로 판을 바꿔보자. 이런 속셈입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최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다른 징계 사안들을 보면은 이제 그것이 이준석 대표에게는 다소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채용 비리 유죄 선고를 받은 김성태, 염동열 이 두 전 의원이
3개월이라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 징계 수준이 이준석 대표와 비교가 된다는 점입니다. 김성태, 염동열 두 사람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상태에서 3개월 정지가 됐는데, 이준석은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6개월 정지를 받은 겁니다. 이제 바로 이 지점을 이용을 해서 이준석은 자신에게 억울하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겉으로는 어떠한 입장 발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이제 김성태, 염동열 두 전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준석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억울한 부분은 없습니다. 윤리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뒤집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사 측에서 제게 오늘 있었던 윤리위원회에서의 다른 판단에 대해서 문의를 해와서 저는 정확하게 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 따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해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의 말투는 이리저리 베베 꼬일 때가 많은데요.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윤리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그게 아니라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말씨름과는 별도로 이제 이준석은 현재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윤리위원회의 징계 논란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여론을 지켜보겠다, 뭐 이런 심산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위기를 타개하려는 그 타개책으로 구사하고 있는 로드맵의 두 번째 작전은 윤핵관의 심장을 건드리기, 이겁니다. 사실 이 작전은 지난 12월에도 써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와 장지원 의원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예고도 없이 부산 사상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기습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당시 장 의원이 깜짝 놀라서 아연실색했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이제 이번에도 윤핵관들의 근거지를 표적 삼아서 투어를 펼치고 있다는 점이 아주 비슷한 수법입니다. 뭐 이런 수법은 아직까지는 이준석 대표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집안 분위기가 별로 밝지 못하고 좀 차가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내려가 있는 와중에 또 윤심을 대표한다는 수뇌부가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참 볼썽사나운데요. 분열 위기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계산으로는 자연스럽게 본인을 다시 호출하는 재등판론이 슬슬 나오지 않을 것이냐, 그때 기회를 잡자, 뭐 이런 복귀 전략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위기 타겟책 그 로드맵 중 세 번째 작전은 자기를 옹호하고 추앙하는 청년층을 등에 업어보자, 이겁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이 없습니다. 정지되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지층을 다져볼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무조건 만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보란듯이 윤핵관의 지역구를 겨냥한 그러한 동선을 짜면서 페이스북에 청년당원들 우리 만납시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뭐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와 만남 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만 해도 8,0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 적지에서 2030 새몰이를 하는 상황, 저는 개인적으로 불현듯 한 동화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입니다. 피리를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면서 이제 이 어느 마을의 쥐를
쭉 끌어모아서 강물로 유인해 빠뜨리는 그런 얘기가 시작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의를 다 퇴치를 해줬으니 약속했던 돈을 주세요 하고 시장한테 갔는데 시장이 돈을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피리를 부는데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물러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아이들까지 강물에 빠뜨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매우 위험한 피리를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